네, 시간 유튜브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 2,500원을 전기요금에서 분리해서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 봐야 할지, 또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강행에 반발해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던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상임위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네. 일단 단식을 지난 7일에 중단을 하셨죠. 일단 네.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예. 김현 위원께서 단식을 중단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이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현장 검사라든가 감독을 멈추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제가 단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5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임명한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임명된 위원장 한 분과 그다음에 차관이 4명인데요. 여야 정당에서 추천하는 3분, 그다음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차관 1명, 이렇게 5명이 운영을 하는데, 현재 한성혁 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쫓아내고, 최민희 의원은 국회 절차에 따라서 추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처 유권 해석이라는 민영하에 임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인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3인 체제는 사실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일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되, 중요한 것은 5인이 있을 때 하라는 게 이제 방통위 설치법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3인으로 해서 중요한 텔레비전 수신료 시행령 개정안을 용산에서 강행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바로 그것을 한 달 만에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도 통상 40일인데 10일로 단축해서 추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규제 개혁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고, 당사자인 KBS나 EBS,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의 의견 제출도 없이 지금 이제 차관회의 통과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재가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이런 졸속 처리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했던 거고, 두 번째는 MBC에 대한 탄압이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 파동 이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이제 세무조사를 받았고, 이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희 방통위에서 민법상 이제 권한인 검사 감독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방문진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 이에 대해서 저는 직권남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멈춰달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김효재 의원께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일 때는 방문진 검사 감독을 중단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아내고 지금 단식은 중단했습니다. 네. 그 단서가 있네요. 감사원 감사 중에는이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원 감사 끝나면은 상황이 또 달라지겠는데요? 네, 그때 가서 의논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보통 방송사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경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부서이죠. 이것을 방송이 입에 맞지 않는다 또는 거슬린다고 해서 탄압을 하기 위해서 방통위가 그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은 사실은 좀 법 취지에 맞지 않은데, 보수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문제가 늘상 있어 와서 방송 종사자들이나 경영진들이 계속 탄압을 받아왔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있었고 바로잡는 노력을 기울였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중단키로 했으니까 이후에 방문진이나 MBC가 이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얘기 나눠야 될 것 중에 하나가 KBS의 수신료 문제인데, 국무회의 통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게 되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 바로 시행한다고 정부에서는 입장을 내고 방통위 사무처도 그렇게 이제 보도자를 통해서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KBS에서는 행정 심판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입장입니다. 휴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헌법재판소에도 냈고 국회에서는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이제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지금과 같은 통합징수가 가장 효율적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2002년도와 그다음 2008년도 2월 28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주에 대통령 재가가 된다고 치면 KBS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것이고요. 법원에 빠른 시일 안에 이런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긴급성이 필요한 사안이고, 그다음에 청구 인용 시보다 기각 시에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요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금 저희에게도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에도 제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상당 기간은 혼란은 국민들이 겪게 되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용산에서 국민제안위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여론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징수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물은 게 아니라 네. 지금 현재의 통합징수 방식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있느냐라는 설문 문항을 그런 입장으로 물었고, 거기에 이제 불편함이 있다라고 답변한 분이 96%인데 마치 분리징수를 찬성하는 분이 96%라는 걸로 호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지금 방송법 제56조는 한국방송공사의 재원은 이 TV 수신료로 충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에 목적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 방송광고공사는 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에서는 방송 광고 수입을 얻어서 재원을 마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보는 9번 KBS 1의 경우는 상업 광고를 못하도록 법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요. 네. 7번으로 보는 KBS 2는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돼 있고 64조에는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용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수신료를 선택할 수 있다. 내도 되고 안 내도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네. 안 냈을 경우는 5%의 가상금이 붙어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BS, EBS에 대한 공영방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부담금을 통해서 방송사를 운영해라. 이것이 50년 전에 국영방송에서 공영방송으로 전환할 때 갖고 있었던 정신이고요. 그다음에 94년도에 김영삼 정부에서 분리징수를 하다 보니까 징수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징수, 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세를 납부하는 고지서에 함께 통합징수를 했을 때 많은 수신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영방송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형태의 통합징수가 운영되어 온 것은 30년째 유지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 기존 입장, 그러니까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된 국회에서 법안이 7번에 걸쳐서 이제 제출이 됐었는데요. 그때 방통위는, 그러니까 최근에 6월 5일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방통위 입장은 네. 수신료는 특별 부담금 성격을 띠고 있고요. 결합 징수의 효율성과 합리성이 인정이 되며 법원에서도 결합 징수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를 했고, 네. 그래서 현행 결합 징수 제도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해왔는데, 느닷없이 용산에서 한국방송공사 EBS를 이 수신료를 가지고 이제 좀 흔들기 위해서 또 이런 분리징수가 마치 폐지되는 것이냐, 내지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것인 것처럼 포장해서 지금 이런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분리징수에 대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얘기는 이번에 나왔던 얘기는 아니다. 과거에도 있었다. 그것도 민주당 쪽에서도 있었다. 네.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웅래 의원이 2014년에 이제 발의를 했고 그때 방통위에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제출을 했는데 이때도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네. 나머지 이 5건이 오신환 의원, 강효상 의원, 박대출 의원, 정경희 의원, 허은하 의원 이렇게 5분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분리징수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통합징수가 가장 합리적이고 법리에 부합되고 그리고 법원 판결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2,500원이 방송법의 재원, KBS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담금으로 내야 된다라고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내는 사람은 있고 또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되나 탈세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는 사람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 부담이 전가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뭐 정치를 했었지만 국회의원이 개인적 소신을 갖고 법안 발의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법안 발의가 국민의 권리와 그다음에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 채택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약에 국민의 의사에 반하거나 국민의 권리에 훼손되는 거라면 채택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노웅래 의원이 제출했을 때 박주민 의원이 제출됐을 때는 채택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당에서 그걸 가지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라고 제기를 하시는데 네. 핑계일 뿐이고요. 개별 의원이 법률안을 내는 것까지도 트집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방송법의 취지를 훼손해 가면서 조속적으로 시행령으로 개정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국민 혼란을 부추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지 국회의원 개인이 낸 법률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둔갑시키는 것은 좀 옹졸하고 졸렬한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정권 때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방송이.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권이 바뀌더라도 방송의 중립성, 공영성을 띌 수 있는 어떤 탄탄한 방송법이 있어야 방송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정권이 바뀌어도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다. 흔들리게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은 맞고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정희 정권 때의 국영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전환하고요. 사실은 이 수신료를 흑백 텔레비전부터 60년도에 100원으로부터 출발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전두환 정권 때 KBS 1, 2, 3, 이제 EBS가 김영삼 정부 때 분리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KBS 3으로 유지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수신료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논란이 된 적은 없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또 김영삼 정부 때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리징수했을 때 길거리에 뿌려지는 비용이 낭비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통합징수로 전환시켰던 것이지 공영방송의 수신료를 가지고 옥죄인 적은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런 바는 없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 구조를 정치권에서 또는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는 제도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이기 때문에 네. 지난 야당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을 개정해서 시민들과 언론 전문가들과 참여하는 기회를 폭넓게 만들고 정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방송법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 공영방송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 세계에 유일하게 KBS는 다 볼 수 있는 방송이고요. 그다음에 방송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계적인 그런 유수한
언론들과 맞서서 경쟁하고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국민들이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거고요. 네. 현재 일본이 분리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신료 인력이 4,800명인데요. 징수원이 3,900명이에요. 근데 그 일본은 저희 한국에 비해서 4배의 수신료를 월 12,000원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도 사실은 분리징수라고 주장을 하는 분리징수여서 선진국이 일부 분리징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거기도 마찬가지로 비용이 저희의 10배를 내고 있고 매달 그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특성에 맞추어서 공영방송을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는 50개 국가가 한국전력공사와 같이 전력공사와 함께 통합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리징수를 할 경우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2천억이 분리징수에 들어가는 비용만 하더라도 1년에 2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징수 비용이 실제로 6천억 원을 걷는데 징수 비용이 2천억 원이면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정부 들어서 졸속 처리해서 상당 부분 국민에게 고스란히 민폐를 준 게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면서 그러한 그러니까 전광석화처럼 옮기면서 나타난 사안인데 이번 KBS 텔레비전 수신료도 이렇듯 마음에 들지 않은 보도 때문에 편향됐다라는 지적 때문에 또는 방만 경영이다라는 일각의 지적 때문에 이렇게 수신료 문제를 가지고 공영방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현재는 벌어지고 있어서 국회 차원의 논의와 그다음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에도 시행령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 들어서 시행령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그래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상위법으로 발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이제 국민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시행이 좀 되는 건가? 아니면 이 법률안하고 충돌이 되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재가가 나면 KBS에서 법원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고 네. 그에 따른 결론을 기다리는데 적어도 통합징수를 분리징수로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3개월에서 한 5개월 걸릴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방통위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방송공사 간의 그런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협의 기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요. 협의 기간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제도 개선 이전까지는 통합 징수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은 이제 가방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사안의 본질,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공적 책임이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되는 이 방통위가 3명이 있으면서 이렇게 졸속 처리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에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이 함께 그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언론 현업 종사자 5개 단체에서도 지금 공수처에 이 김효재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이 되어 있거든요. 네. 공수처에서 빠른 시일 안에 수사가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바로잡는 노력도 있어야 되는데 더구나 지금 이 공사와 전력공사가 내년 2024년 12월까지 현행대로 약정을 해서 통합징수토록 그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또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영업행위를 KBS의 영업행위를 방해하는 거로 됩니다. 그리고 한전이 계약을 했는데 이 경우에 또 위약금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전은 통합징수를 함으로 인해서 한 50억 원 가까이 6%의 수수료를 받아서 한전은 이익을 보고 있는데 이런 전반적인 손배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졸속적으로 단순히 분리징수가 국민의 일부 선택권을 보장해준다라는 미명하에 진행했지만 많은 영역에 걸쳐서 검토하고 당장 실행했을 때에 가져다 올 많은 고통이 있어서
충분한 검토 않고 진행된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네. 규제가 빠른 여기까지 시일 안에 듣겠습니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네. 다음에 또 한번 연결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방통위 김현 상임위원이었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김규빈이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